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배추, 여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당뇨병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간질환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 이 조합이 간암 발병률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도대체 이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소인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계시다면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적 요인인데요. 비만이나 잘못된 식사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감염증에 걸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요. 1형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특징인데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열량, 고지방 위주의 식단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2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채소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채소, 특히 이 채소 하나만 잘 활용해도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뇨병 관리에 탁월한 채소가 바로 배추입니다. 우리가 김치의 주 재료로만 알고 있던 배추가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겨울 배추는 사계절 중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실제로 한국인 1인당 연간 배추 소비량이 30kg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배추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매우 낮은 식재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인데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비타민 C가 배추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추 4장에서 5장 속에는 비타민 C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45%나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K 38%, 엽산 20%, 비타민 B6 18%도 함유되어 있어 의외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배추 추출물이 식후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배추가 당뇨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배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글루코시놀레이트, 인돌3 카비놀, 루테인, 제아잔틴, 설포라판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혈당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인데요. 배추는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혈당 지수가 20으로 매우 낮고 배추 100g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0.4에 불과합니다. 다만 조리법에 따라 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국이나 무침으로 드실 때는 간을 싱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당뇨병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간 건강에도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 그 비밀은 바로 배추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인데요.
먼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배추 추출물이 간암 발병률을 무려 35%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배추가 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응고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정상적인 간 기능 유지를 돕고 간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추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4장에서 5장 정도의 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김치처럼 발효시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김치로 먹을 때는 너무 짜지 않게 매운 양념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염분과 매운맛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추를 살짝 데쳐서 된장과 함께 먹거나 깔끔한 무침으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추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배추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배추와 특별한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요. 배추의 비타민C, 칼슘, 식이섬유와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 주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더욱 좋은데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배추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덮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줍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배추를 살짝 데쳐 들기름을 둘러 두부를 곁들이면 영양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건강식이 된답니다. 다만 두부와 배추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성질의 들기름을 꼭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추, 들기름, 두부의 조합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로 최고입니다. 굴과 레몬을 곁들이면 또 다른 영양학적 시너지가 발생하는데요.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굴의 철분 흡수를 돕고 레몬의 비타민C는 영양소 손실을 막아줍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배추의 서늘한 성질을 보완할 수 있고 생강을 더하면 소화를 돕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인데요. 무와 배추에는 공통적으로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에 좋은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인 시니그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 추출물이 간암 발병률을 4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배추의 35% 감소 효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이 두 채소를 함께 섭취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추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최고의 파트너 식재료들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김치로만 드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궁합이 좋은 식품과 함께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식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배추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을 둘러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될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는 배추를 무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간도 살짝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당뇨나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 4-5장 정도의 배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